2020년 6월 26일이고요. 밤 9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즐거운 한 주가 마무리되고 금요일 밤입니다. 불금 저녁입니다. 불금. 6.25 전쟁은 자유수호 전쟁이다. 6.25 자유수호 전쟁이라고 저는 그냥 혼자 그렇게 이름을 붙여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날이 지나고 각 언론사에서 이제 6.25 전쟁 관련된 그런 뭐 사료, 자료 이런 걸 막 내놓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모르는 부분은 또 배우고 또 왜곡시키는,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언론들은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구나 하는 걸 또 관찰하고 뭐 그랬는데, 제 나름대로 몇 가지 그냥 제 나름대로 빼들었는 게 있습니다. 조선일보이고요. 6.25 70주년 김관진의 전쟁터는 법원이었다. 김관진 아시죠? 이제 국방부 장관 지냈던 분인데요. 이 김관진은 재임 당시에 북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북괴가 그 사격 표지판에 박근혜 얼굴 붙이고 김관진 얼굴 붙이고 또 이제 그 군견 있잖아요. 개를 막 풀어가지고 물어뜯게 하는 그런 장면을 또 공개를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김관진 씨는 전라도 분입니다. 예, 전라도 분. 잠깐 전라도 이야기 하자면은 그 연평도 포격 때 희생되었던 그 해병 두 사람 있잖아요. 그 서정욱인가요? 하고 뭐 문광옥인가요? 그 병사입니다. 두 명. 그 두 병사도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주적이 과연 어딘가를 알 수가 있고, 정말 어떤 그 위험이 닥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지역 구도가 얼마나 한심하고 할 필요 없는 짓들인지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 김관진 씨도 전라도 분입니다. 이분은 현역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니까 이 교과서로 배우고 온 애들이 어떻게 군대에 와서 북괴군과 맞서서 싸울 수 있겠는가 해서 이분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바꿔야 될 교과서 내용을 제시를 할 정도였습니다. 굉장한 애국자죠. 댓글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댓글. 군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댓글 혐의, 작성 지시 혐의, 뭐 이런 것 때문에 북괴로서는 눈에 가시였던 그는 정권 교체 이후 적폐청산 차원에서 진행된 군사이버사 댓글 수사로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해군 기지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내용. 사실 애매모호하죠. 안보에 관련된 이야기와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몰아가는데 긴 말 할 것 없습니다. 김관진 씨가 이렇게 털면서 쥐잡듯이 잡아대는 이유는 북괴가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게 핵심이지 다른 말 빙빙 돌려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경북신문인데요. 서예가라고 하는 사람이 위통을 벗고 자기 몸에다가도 이렇게 붓으로 먹칠을 하고, 또 그 옆에는 진혼무, 뭐 좋게 말해서 진혼무인데 굿이죠, 굿 하는 또 여성분이 떡 써가지고 대한민국은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 말인즉슨 뭐 좋은 뜻이지만은 정말 좀 왜 이러시나, 정말 보이십니까? 참 언제까지 이런 짓들을 해야 되나 싶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빼들었고요. 한국일보입니다. 광주 대성초등학교에서 6.25 참전 45명을 초대하고 훈장과 명패를 전달하고
선배님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광주, 전라도 광주겠죠. 아까 김관진 이야기를 했고 제가 전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군생활을 할 때도요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걔가 후임인데 전북대였나? 걔, 그 다음에 선임 중에 한 명이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좀 훈련된, 소위 말해서 이념에 훈련된, 그래서 김대중 선상님 뭐 이렇게 불러 쌓고 하던데, 그 두 사람이 조금 이상했고, 빼고는 나머지는 오히려 더 애국심이 강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은 감명도 줬는 선배도 있고, 또 전설적인 교관들 있잖아요. 왜 계속 이렇게 구전되어 오는, 그래서 회자되는, 야 옛날에 그 교관 말이야 하는, 정말 그 용맹하고 애국적인 그 교관들이 대체로 전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부산 사람들이 굉장히 못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부산 사람들 정말 시급했거든요. 만나가지고 전라도에 대한 감정은 저는 좋습니다. 근데 이놈의 것이 투표만 했다면 북한보다 더 일방성을 보이니까 그게 문제인데, 개인과 개인 간에 만나가지고 대화해보면 참 좋아요. 전라도에, 광주에서도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하고요. 국민 90%는 북괴가 핵 포기를 안 할 거다라고 설문에 응했다고 합니다. 통일연구원 여론조사라고 해요. 주한 미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때에도 85%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듯 한국인들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가끔씩은 철없는 행동들을 보이기도 하고, 투표할 때는 참 희한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북괴 속내를 읽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다면. 근데 웃긴 거는 그 반미 근성으로 똘똘 뭉친 자들을 뽑아내는 거 보면 참 그거는 또 아이러니컬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집권을 지금 좌익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대한민국의 속살에는 이런 훈훈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요, 참전용사 21명과 4년간 인터뷰를 굉장히 이 지속적으로 종속적으로 추적 조사를 했네요. 그래가지고 자서전을 펴냈다 그럽니다. 참 예쁜 아이들입니다. 예, 여학생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는데 정말 예쁜 아이들이네요. 이런 일을 하는 아이들도 있네요. 한민고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한민고 학생들. 조선일보이고요. 처참하게 찢겨진 차량이라고 하면서요, 닌자 폭탄으로 불리는 미군의 헬파이어 R9X가 차량의 지붕을 난도질하며 뚫고 들어간 모습이다. 차를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6.25 기사를 뽑아들면서 이걸 왜 제가 뽑아들었냐 하면요, 예, 한반도에서 꼭 제거되어야 될 인간이 있죠. 그 인간 사용하는데 이 무기가 사용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빼들었습니다. 알카에다 지도자도 콕 찍어서 암살을 했던, 그리고 약간 해외로 눈을 돌리면요, 유럽의 폴란드는 왜 독일에서 철수한 미군 유치에 공을 들였나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국제정치, 어쭙지 않게요, 제가 가소롭게 국제정치에 관심을 가진 게 한 4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치원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폴란드가 앞으로 유럽에서 맹주가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공이 또요, 이번만 아니죠, 계속 있어 왔는데, 한반도 인근의 호위함 배치 이어서 정찰기로 카디즈를 침범했다. 예, 우리나라 좌익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나 입을 다물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카디즈 침범해서 나라 들어오면은 난리 납니다.
뭐 요런 게 제가 집히는 신문이었고, 나머지 뭐 많은 그 언론사마다 신문들이 있습니다만은 요 정도를 제가 봤고요. 어제 밤에 저도 이제 소 뒷발에 쥐 잡듯이 가끔씩 맞춰요. 지난 선거 앞두고 문장이가 애국 코스프레 한다고 했는 것도 맞췄고, 뭐 그건 당연한 거니까 맞췄다고 할 수도 없고, 어제는 아마 아메리카 스타일로 이렇게 유해 송환 들어오는 거 이렇게 딱 영접하는 그거 할 거다라고 했는데, 뭐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연설을 하는데 일부 내용은 보수 진영이 흡족할 만한 내용도 좀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승전 연방제입니다. 기승전 연방제예요. 그자가 아무리 뭔가 지금 속임수로서 연설을 하고 해도요, 이미 지난 그 평창 올림픽 때 연설 때 그 통혁당 사건의 주역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라고 자기가 대놓고 말했고, 또 얼마 전에 최근에 제주 4.3에 가가지고 연설을 할 때 남로당 폭동 분자들을 보고 먼저 통일을 꿈꿨던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탄핵이 안 당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산 폭도들을 적화 통일인데 그걸 통일을 꿈꿨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축혀 세워주는 그런 연설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거짓말을 해도 안 먹히죠. 근데 왜 이 자들은 이러죠. 이제 남북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다. 북한에다가 우리 체제를 강요하지 않겠다. 그냥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하잖아요. 요 구도가 지금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박명림 씨라고 하나요? 그 김대중 선상님 도서관장, 그 사람도 신문에 칼럼에 종종 계속 그런 말을 해요. 통일 안 해도 된다. 그냥 체제 유지하면서 지내자. 마치 지금 20대 청년들이 좋아할 법한 말 같이 들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20대 청년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잖아요. 이념보다는 현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지금 50배 가까이 더 잘 사는데 뭐 하려고 그런 거지 나라를 끌어안아 가지고 빚더미 나라가 될 가능성을 만드냐, 이렇게 해가지고 싫어하거든요. 그 말에 흡족하게 들릴 법하지만 그거는 뭐냐 하면은, 자, 제가 북괴 도발 30년 사라는 책을 갖고 있습니다. 좀 두꺼운 책인데요, 오래된 책입니다. 요게 75년인가 아마 그때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북괴가 도발한 스토리는 없습니다. 그 전까지 나와 있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왜 지금 빼들었냐 하면은, 원래는 북한이 더 잘 살았죠. 북한보다 또 필리핀이 더 잘 살았고, 남한은 거지나라입니다. 거지나라. 근데 이 박정희의 5.16 61년도 이후에 쭉 성장을 하면서 71년 2년 넘어갈 때, 68년 69년 70년 이렇게 넘어갈 때 경제력에 있어서 크로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때가 이제 조금 시간차는 있지만 포에블로 납치 사건, 울진 삼척 무장공비, 닉슨 독트린 발표, 월남 공산화, 그 동남아로 뻗어나가는 공산화 물결 다시 불붙고, 박정희 유신 발표하고 이래가 나라 망하겠다, 다시 겨우 살려놨는 거 또 망하겠다 해서 유신 발표하고, 이러한 시점들과 계속 맞물리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진 삼척 무장공비, 또 김신조 일당 투입,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경제력에 있어서, 그때 그 전까지는 자 우리가 더 잘 살지 않느냐라고 해서 계속 선동할 수 있었고,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기 하는데 아주 좋은 그 구실이 북한이 더 잘 살지 않느냐라는 거였거든요. 북괴는 일제가 남기고 가는 그 공업시설들을 계속해서 돌려먹다가, 경제력은 다시 말하지만 이제 그 기반이 되는 제조업은 그 기계를 계속 돌리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내용 연수가 끝나버리고 기계 다 부서져 버리고 북괴는 그대로 폭삭 주저앉고 대한민국은 계속 치고 달려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크로스가 일어날 때 전까지는 계속 선동을 목적으로 통일전선부가 그렇게 하다가,
그전에는 안 되겠다. 이 무력 도발로 다시 넘어가자 해서 모택동의 그 게릴라전 수법 또는 베트콩의 게릴라전 수법을 본따가지고 이제 대량 투입을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무장공비들이. 그까지 딱 하다가 그것도 역시 미치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최근에 몇 년 동안에는 북괴 체제를 그냥 인정하자. 놔둬보자. 어차피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남한의 보수 세력들 그리고 젊은이들을 안심시켜 주면서 일국양제로 가는 겁니다. 일국양제. 그러니까 연방제인 거죠. 고려 연방제라는 건데 느슨한 단계의 연방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이런 식으로 말장난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거든요. 김대중이가 김정일이하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뭐냐면은 대한민국에 아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대체로 대한민국의 80%에 육박하는 사람들은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는 자 좋다 그러면 주한미군 남아있어. 대신 평화유지군 형태로 있자. 지금은 전시체제를 대비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평화유지군 방식으로 있자. 요렇게 해서 싹 바꿔버렸는 게 바로 김대중의 그 사악한 아이디어인 겁니다. 굉장히 천재적인 악마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뭐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만은, 종전선언이 어렵다. 그거는 전범을 재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북괴가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어렵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얼마든지 속임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미친 척하고, 나는 우리 할배 대신해가, 김일성이 대신해가 내가 사과할게. 쇼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지금 지가 죽어 나자빠질 판인데. 그래서 가능하고, 안 되면 거기에 버금가는 평화쇼 선언을 통해서 해낼 수 있다. 여론을 몰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평화 불때기를 계속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문재양을 비롯해서 6.25 70주년을 맞아가지고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한번 짚어봤고요. 설민석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좀 끊어서 하면 좋긴 한데, 설민석이가 그 전현무가 나오는 뭐 선을 넘는 위험한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제가 밥 먹다가 우연하게 봤는데, 역시 설민석이 나와가지고, 설민석의 강의에는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딱 보면 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승전 이승만 나쁜 놈, 기승전 일본 나쁜 놈, 기승전 이승만 일본 연결시키기, 요 구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의 저는 영상을 제주 4.3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려고 하다가 보는 걸 포기해 버렸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 도량이 깊지 않고 내공이 깊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자들의 워딩을 제가 계속 듣고 있으면은 이 열받아 가지고 제 건강을 해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데, 오늘 밥 먹다 보니까 우연하게 또 나오던데, 6.25 전쟁에 대해서는 이 자들은 할 말이, 예전에는 남쪽이 먼저 빌미를 만들어 줬다. 또 몽군포 해전 있잖아요. 그래서 남쪽이 먼저 쳐들어왔다. 또 마지막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에치슨 라인을 그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그 이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해서 김일성이 오판하게끔 유도했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갖다 붙이고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굉장히 제가 아는 단어가 많이 없지만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머리로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논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제주 4.3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 이야기를 쭉 막 설명을 하니까 전현무라든지 그 옆에 이게 수염 났는 개그맨 있잖아요. 안경 끼고 완전 그 정치에 쩔어 있는 인간이 있습니다. 제가 썸네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죠. 연신 우와 뭔가 대단한 거 배우는 것처럼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그 설민석이한테 역사를 강의를 받고, 또 그 쩔어 있는 개그맨들은 그런 이승만을 욕해주고 박정희를 욕해줘야 자기들이 흡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와, 역시 내가 기다리던 말이 나왔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뻐하면서 그런 역사 그런 걸 하던데,
설민석 씨는 아마 앞으로도 자기의 지금 노선을 되돌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모습을 모두 부정하는 게 되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쪽 노선이 돈이 되는 노선이죠. 예, 돈은 지금 좌익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바보일까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어떤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의 플롯을 짜놓고 거기에 맞는 걸 양념들을 역사에서 하나씩 빼가지고, 예를 들어 5.18에 대해서도 폭동적인 요소가 굉장히 다분함에도 얼마든지 전두환 미친놈으로 몰아갈 수 있듯이 자기가 원하는 양념들을 다 빼내가지고 이렇게 딱 밀가루 반죽을 해서 딱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거짓말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도록 딱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조금씩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악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역사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제가 의문점은 설민석 씨가 경쟁을 하는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100분 토론에 나오든지 어디에 나와가지고 반대 진영과 역사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가지고 하는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익 진영에서 좋아하는 말을 떠들어 주니까 계속 섭외를 하고 뜨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CF도 간혹 찍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고 탄탄대로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자가 나왔을 때 굉장히 열받았는데 요즘은 그냥 보면 아이고 임마야 언제까지 그래 살래 이 자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웃어 넘길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런 앙팡 테리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악한 자들이 그런 장난질이 지금 계속 쌓여 가지고 여태까지 대한민국에 왔고 지금 이 꼴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밥맛이 떨어지지만 가끔씩이라도 한 번씩 대항마로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죠. 뭐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물론 하겠지만은 저 역시도 정말 그 설민석의 뒤꿈치에 털이라도 한번 뽑아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제가 당랑 거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책은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길게 정말 재미없게 한번 올린 주제를 잡은 책이에요. 역사 앞에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김칠성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영천 출생이고요. 당시에 동경에 경성대학을 나왔고 나중에 영천에서 괴한에게 피살되는 운명을 맞았던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부분 그랬듯이 인텔리들은 좌경화된 성향을 보였었죠. 이 사람이 이제 인민군 치하에 석 달간을 경험한 그런 일기 형식의 책이 역사 앞에서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때 당시에는 이때 당시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40년대생이니까 그때까지도 중학교만 나와도 면석이 정도는 했으니까 이 시대에 이 사람이 1913년생인데 경성대학교를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트겠습니까? 인텔리죠, 인텔리. 이분의 일기 한 카트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1950년 8월 29일 세상이 바뀌니 신문이 퍽은 달라졌다. 우리의 미련한 소견으론 이왕에 있던 신문은 그 논조만 바뀌고 그냥 남아있을 것이 아닌가. 적어도 좌경적인 색채를 지녀서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얻지 못하여 고민하던 몇몇 신문만은 남아서 좋은 세상을 보려 했더니, 그러니까 좌경화되어 있던 신문이라도 북괴 치하에 서울에서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흑백의 구분 없이 전부 하룻밤 사이에 몰미로 폐간이 되고 말았다. 우익 신문들은 반동으로나, 그러니까 좌익들이 보기에 반동이죠. 그렇으니 할 말이 없겠지만 좌익 신문들은 이를테면 사형 선고를 받으러 춤추고 덤빈 폭이 되었으니 그 감회 어떠하리. 아주 하루아침에 폐간이 되어놓고 보면 언론의 자유니 무언이 하고 떠들 겨를도 없을 것이니 딱 할밖에. 전부 몰수당했다. 노동신문이 다 대체되었다. 기관지뿐이었다. 당의 기관지뿐이었다. 제가 이 장을 왜 읽었냐 하면은 우리 설민석 같은 자들은 또 정교조 같은 자들은 민노총 코어
자들은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말할 필요 없듯이 베트남 공산화 되었을 때를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듯이 나라가 잘못되면 가장 먼저 죽을 자들입니다. 정신들 좀 차리세요. 결국 대한민국은 말이죠. 아직까지도 시작부터 지금 아직까지도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선택해라. 그 구도에 지금 아직까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을 선택한 거예요. 기승전 이승만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설민석 씨 정신 좀 차리세요. 그 다행스러움 속에 있으면서 언제 철들래요? 이 짓들 하면서 유즈풀 이디엇 짓 하면서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요? 정신들 좀 차립시다. 설민석 씨, 설민석이라는 사람 앞세워 가지고 그래 와 맞아 그런 놀이에 빠져 가지고 철 좀 듭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